네, 안녕하세요. 예, 분쟁을 종식시키는 변호사 법학박사 박종식입니다. 예, 오늘 분쟁의 종식 첫 시간에는 실제 의료소송 사례, 그 다음 의료소송의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어떤 법의 잣대 안에서 의료소송이 진행되는지 기본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의료소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뉴스 같은 거나 뭐 언론 매체도 보면 의료소송은 의사가 대부분 이긴다. 의사가 99% 이기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환자가 이기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반은 맞고 뭐 반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환자가 이기는 경우가 제가 정확한 통계가 기억나진 않는데 거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서는 환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뭐 뉴스나 뭐 언론 이런 데서 지금 그 환자가 이기는 것이 1% 미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환자가 전부 승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1억을 청구했다 아니면 10억을 청구했다, 쉽게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을 청구했을 때 1억 모두가 인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전부 다 이기는 거죠. 전부 다 이기는 그런 확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보고 언론이나 뉴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환자가 100% 이기는 경우, 전부 승소하는 경우는 소송이 조금 잘못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소송이라고 하면 저희가 원고 측,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측이 원고 측인데요.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겠죠.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은 보통 충분한 금액을 청구하게 돼요. 1억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실제 손해액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억 정도를 청구하죠. 왜냐하면 법에서는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청구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판사가 인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1억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손해가 많은 것 같네? 추가적으로 손해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손해액이 이건 1억이 아니라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청구한 게 1억밖에 안 되면 1억만 인용하시게 돼요. 그런 경우 전부 승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승소가 된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따지고 보면 청구 금액을 조금 늘렸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승소 사건이 별로 없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뭐 어쩌다 보니 의료소송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구 금액을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물론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큰 금액으로 청구하진 않아요. 너무 터무니없이 큰 금액으로 청구하게 되면 소송 비용 확정이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소송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다 물어주게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에서 진 사람이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을 금액이 한 1억? 1억을 잡고 되는데 1억이 그냥 편해서 그래요. 1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뭐 한 1억 5천? 아무리 많아도 2억 이상을 청구하진 않아요. 근데 2억을 청구해서 1억이 인용됐다. 그러면 반틈은 이겼고 반틈은 졌죠. 그러면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 아니면 50%씩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 소송 비용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겠죠. 근데 1억을 청구해서 1억이 다 인용됐다 라고 하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물어주라,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송을 할 때 조금 너무 과한 금액을 청구하진 않게 되고요. 의료사건 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속가를 정해서 일단 소송 접수를 하고요. 진료기록 감정이나 뭐 신체 감정 등을 통해서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청구 취지를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청구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큰 금액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작은 금액을 해서 전부 인용받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뢰인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 상담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변호사님, 전 너무 억울한데 한 20억, 뭐 30억 정도 청구를 일단 해서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청구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청구를 하시게 되면 선임료를 주시는 거 외에 인지대라는 재판받는 비용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법원의 재판을 받는 비용이 인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지대를 정해지는 기준 자체가 속가에 따라 정해져요. 그래서 너무 높은 금액을 처음부터 청구를 해버리시게 되면 처음에 법원에 재판받는 비용을 너무 많이 내시게 돼요. 그래서 부담이 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청구 금액을 올렸다가 내리는 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렸다 내리는 건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들어갔다가 소송 경과를 보고 금액을 올리는 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들어갔다가 금액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의료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소송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의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맡았던 업무가 대학병원 측 대리 업무를 하다가 그 대학병원을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했네요. 세 군데 정도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 익숙해져서 지금 의료 전문 변호사 등록도 하고 의료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환자, 의사 모두 다 이제 대리를 해봤기 때문에 환자 측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병원 측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이게 의료 사건이라는 게 사람 몸이 되게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완벽하게 뭔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거나 뭐 확실하게 과실이라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과실이 있을 수도 있었다, 뭐 아니면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적당하게 처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과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나오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의료사고도 뭐 내과, 뭐 외과, 뭐 성형외과, 그다음 뭐 정형외과, 뭐 산부인과, 너무 다양하잖아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 하나 할 때마다 관련 교과서도 조금씩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과실을 조금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품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손이 조금 많이 가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의료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사례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쉽게 요즘 많이 찾아오시는 부분들이 성형외과인 것 같아요. 성형외과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소송을 할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건이 더 많긴 하지만, 설명드리기에는 성형외과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익숙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의료사건은 크게 청구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의사한테 네가 잘못했다, 너의 실수야, 너의 과실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청구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구 원인,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원인이죠. 청구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료사건의 청구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술기상 과실이에요. 술기상 과실이라는 거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술기상 과실, 뭐 수술을 잘못했다, 뭐 크게 해서 뭐 술기상 과실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뭐 의사가 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이걸 전부 다 술기상 과실이라고 크게 보통을 하는데요.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돈을 주세요, 내가 손해를 받았으니까요 라고 하는 게 술기상 과실이고요. 두 번째는 설명 의무 위반이에요. 설명 의무 위반은 말 그대로 치료를 받게 되면, 어려운 말로 이제 침습적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침습적이라는 건 몸에 이제 칼을 댄다거나 몸에 어떤 상처를 낸다거나 뭐 이런 시술을 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는 그거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거든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런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돼요. 그게 설명 위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뭐 유명한 사건 같으면 종아리 감퇴술 사건이 있었어요. 종아리가 이제 여성분들 굵으시면 건강하고 요즘 보기 좋은데, 뭐 종아리가 굵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퇴술을 옛날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아리 감퇴술을 하게 되면 이제 다리에 침습적인 종아리에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근육을 조금 약하게 만들어서 다리를 가늘게 만드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수술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있겠죠. 뭐 신경이 손상된다거나 근육이 손상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미용적인 성형수술을 위해서 내가 다리가 가늘고 뭐 예쁘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뭐 연예인처럼 보이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이익과 그 다음 내가 수술을 했을 때 혹시라도 조금 신경이나 뭐 아니면 근육에 좀 손상을 입어가지고 혹시 장애나 아니면 일시적인 장애라도 그런 합병증을 입게 될 그럴 위험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를 이 정도 확률이고 뭐 어떻게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내가 받겠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환자한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설명을 안 했다 라고 하면 설명 후 위반이 되는 거고요. 설명 후 위반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게 돼요. 그렇게 청구 원인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설명 의무는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내가 선택 못한 것에 대해서 위자료만,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지 수술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니고 수술에 따라서 어떤 합병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술기상 과실이 있어야 돼요. 결국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술기상 과실이 있어가지고 어떤 손해를 입었다. 술기상 과실로 예컨대 신경이 손상됐다. 이러면 신경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설명 의무 위반을 통해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술기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의무 위반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원칙적으로 두 가지는 이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종아리 가늘게 만드는 그런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전 손해를 배상한 사례가 인정된 게 있어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만 잘못했다고 수술 잘했는데 설명 잘못했다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 대단히 억울하잖아요. 난 설명만 안 했을 뿐인데 수술은 잘했는데 왜 내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설명 의무 위반이 술기상 과실과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과실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종아리 감퇴술 같은 건데요. 이런 미용적 수술 중에서 사실 뭐 조금 붉으면 되게 건강하고 보기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이에요. 안 한다고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근데 그런 수술 같은 경우 좀 꼼꼼하게 설명하지 않아가지고 뭐 신경 손상이나 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거는 설명 의무를 안 한 것이 뭐 술기상 의무와 동일시 될 정도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위반이 악결과 그러니까 뭐 어떤 신경 손상이나 이런 부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전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